최근 뉴스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금까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될 그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시설로 했었는데 이제는 주거시설로 할 수 없으면 홍길동이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과거가 재소환되는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됐는데 앞으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정부에서 2년의 경과 규정을 뒀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소유자나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래해야 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지금까지의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초반에는 서비스 더 레지던스가 유행했습니다. 즉 외국인 장기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취사가 가능한 신개념 상품이 도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업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돼서 운영되는데 2006년에 호텔업계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권이 문제가 되고 생사가 문제되니까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법적 근거 없는 변종상품이라 보고 불법 숙박영업이라고 서비스 레지던트 사업자를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12년에 정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생활형 숙박업을 공식적으로 도입을 하기에 이릅니다. 즉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 형태를 만들게 이릅니다. 그 서비스 더 레지던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관련 법을 보시면은 숙박업 세분에서 숙박업 일반과 생활 숙박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며 명확하게 취사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생활형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일반 숙박업과 동일한데 특이한 점은 취사시설을 포함한다고 해서 일반 숙박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일반과 생활 숙박업의 차이점은 취사시설이 있냐 없냐 그 차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에 공공택지인 남양주 별내지구를 시작으로 여수 웅천지구, 부산 북항 재개발구역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에서 21년에 본격적인 주거시설로 홍보 및 분양이 이루어졌으며 그때 당시에 2만실 정도가 분양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에는 국정감사에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불법 주거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주거용 사용 시 2년 내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라고 이렇게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10월 13일에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규정을 적용해서 23년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라고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발코니라든가 바닥 난방, 전용 출입구, 전용 명조 산영 방식 등 기존의 오피스텔과 달리 많이 완화되게, 즉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들어올 수 있게 규정을 완화했었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10월 14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은 10월 15일 이후에는 그 공시가의 10%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하니 자못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을 보시면은 보건복지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등 즉 생활형 숙박시설의 담당 관련 관공서 등이
일관된 관리 시스템이 없었다고 합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거해서 소방시설이나 주차 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부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서 숙박시설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도 전입신고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인데 지자체나 정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벨로퍼와 건설 분양업체는 계약서에 숙박시설로 기재를 하면서 실제로는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했다고도 합니다. 이러니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도 없이 근거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와 거주자는 이런 유예가 지키기 어려운 규제라고 항변합니다. 즉 2년 동안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로 변경 시 분양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차장, 복도폭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에 충족을 해야 하며, 이럴 경우 정말로 새로 짓지 않는 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수만 하더라도 10만 3천실이라고 합니다. 현재 오피스텔로 변경한 것은 거기에 1.1%인 1173실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뭐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주차장, 통신실, 방화설비, 피난 계단 거리, 지구단위 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변경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를 위해서 이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하면은 국민 전체에서 형평성상 문제가 있다고 더 완화하는 것은 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숙박시설로 가능한가요? 숙박시설로 등록도 어렵다고 합니다. 숙박시설로 등록하려면 최소 30가구 모여서 위탁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과거에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도 주거시설이 아니었지만은 시간의 경과로 주거로 양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바람으로 준주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매력도 있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분양이 가능하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점유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투자 수요가 증대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죠. 그리고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 시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니고 종부세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주거시설로 둔갑해서 거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30일 이상의 거주 의사라든가 사실이 있으면 창구라든가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도 전입신고를 해줄 수 있으니까 전입신고가 된다고 해서 이게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게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나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은 소유자나 거주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을 보면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뾰족한 방법이 안 나오는데 정책 당국이나 관련자들이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